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 물리학원. 이번 시간에는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의 이중성은 빛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빛은 원래 파동인 줄 알았는데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반대로 물질도 입자성만 있을 줄 알았는데 혹시 파동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드브로이라는 이제 물리학자가 물질파라는 개념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질량을 가진 물질이 파동성을 가질 때의 파동을 물질파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전자가 이제 전자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방출이 되었을 때 이렇게 이중 슬릿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전자가 입자성만 가진다면은 여기 벽 같은데 이런 데다가 쏘아진 전자들은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스크린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단지 여기에 틈을 통해 가지고 이제 통과한 전자들만 이런 식으로 이제 무늬를 만들 건데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전자총을 이렇게 이중 슬릿에 쏘았을 때 이런 식으로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하는 그런 무늬가 이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밑에 있는 그림을 봤는데 전자를 몇 마리 안 썼을 때는 여기 드문드문 이렇게 찍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써봐도 뭐 특별한 경향성이 없어 보이는데 점점 전자의 수를 많이 하면은 밝고 어둡고 하는 무늬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섭 무늬가 나타난다는 거는 파동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전자도 뭔가 파동성을 가진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이 실험을 통해서 물질파 이론이 진짜다라는 것들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드브로이는 물질파의 파장을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물질파의 파장 람다는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mv이기 때문에 물질파의 파장은 mv분의 플랑크 상수 h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물질파가 이제 요 식을 가지고 계산이 될 건데 어느 정도 스케일을 가지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야구공의 물질파 파장은 이렇습니다. 가정이 뭐 145g 정도고 야구공의 속력이 이 정도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해야 될 거고 미터 퍼 세컨드 단위로 환산을 해야 되고 플랑크 상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식을 통해서 야구공의 이제 물질파를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되고 10의 마이너스 34승이기 때문에 거의 관찰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파동성을 관찰하기는 어렵지만은 파동성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관찰이 되냐? 전자와 같이 질량이 아주 작은 물질, 그 다음에 전자와 같이 크기가 아주 작은 물질한테는 이 드브로이 파장을 계산해 보면은 이 전자가 충분히 파동처럼 움직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이제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제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물질파가 거의 관찰이 안 되는데 전자와 같은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관찰이 잘 되고 그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이제 물질파를 활용해서 이제 현미경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게요. 자, 물질파의 활용을 이제 가장 잘 쓰는 게 현미경입니다. 현미경인데 광학 현미경이 아니고 이제 전자 현미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본다는 건요, 이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물질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큰 물질들이 있는데 파장이 이렇게 큰 녀석이에요. 이런 녀석들은 요 작은 물질보다 파장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찰이 안 돼요. 근데 이 정도 파장에서는 요 정도 크기가 되어야 여기에서 파장이 반사가 되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크기의 물질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작은 물질은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런 작은 물질을 보기 위해서는 더 파장이 짧은 파동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작은 물체를 긴 파장의 빛으로는 관찰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시광선이 있고 여기가 이제 뭐 UV 영역이 있을 거고 여기가 IR 영역이 있으면은 VR보다 파장이 이제 짧은 뭐 UV라든지 그 다음에 X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야만이 더 작은 물질을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치화한 걸 분해능이라고 해요. 분해능이라는 것은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물체를 서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렇습니다. 이렇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멀면 당연히 이 점은 두 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점과 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하면은 과연 이게 두 개의 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뭔가 점이 두 개입니다 라고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능이 작다라는 거는 아주 가까워 보이는 물체도 서로 다른 물체로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해능이라는 거는 작으면 작을수록 요 사이의 거리가,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아주 짧아도 두 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이제 실제로 보면요, 요런 법칙입니다. 압배 공식이라고 해서 분해능이라는 거는 요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는 건데, 우리의 목적은 분해능이 작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요렇습니다. 여기에서의 이제 람다는 빛의 파장이에요. 뭐 우리가 광학 현미경을 쓴다면은 가시광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n이라는 거는 시료와 렌즈 사이의 물질의 절대 굴절률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요, 여기가 이제 대물 렌즈겠죠. 그 다음에 어떤 물체 시료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요 렌즈와 물체 시료 사이에 여기는 지금 공기가 채우고 있죠. 근데 공기의 절대 굴절률은 거의 1이죠. 그러면은 요 1이기 때문에 요 식에서 이 값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요 값이 작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요 n 값을 크게 해주면은 d 값이 작아지겠죠. 그럼 이 n 값을 크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 물질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대물 렌즈가 있으면 요 대물 렌즈 사이에 요게 기름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걸 이멀전 오일이라고 해요. 이멀전 오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하면은 여기에서의 n 값이 커지기 때문에 분해능이 작아져서 더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보통 쓰는 거는 400배까지 쓰거든요. 근데 1000배까지 쓰려고 하는 실험이 이제 뭐랄까 광학 현미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오일 없이 1000배로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물질이 이렇게 상이 있으면 얘가 막 아지랑이가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회절 현상 때문에 깨끗한 이미지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얘가 분해능이 안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 사이에 오일을 한 방울 이렇게 넣은 뒤에 관찰을 하면은 1000배로 보더라도 그나마 조금 잘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시타라는 거는 뭐냐면요, 렌즈로 들어가는 빛의 각도의 절반인데, 자, 요런 거예요. 요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얘는 아시면은 10배, 얘는 40배, 40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시료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들어가서 이 각도, 요렇게 들어가서 이 각도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40배일 때 각도가 훨씬 더 크고 요 10배일 때는 각도가 작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타가 0에서 뭐 90도 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시타에 따른 y 값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작동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요 시타 값이 커지기 때문에 사인 시타 값이 커지겠죠. 그러면 d 값이 이렇게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고배율로 쓰려고 하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더 배율이 높은 녀석을 이렇게 시료와 아주 가까운 거리로 가야 요 시타가 작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료와 요 사이에 이 오일을 넣어야 절대 굴절률이 커집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어디에서만 가능하냐면은 광학 현미경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말은 광학 현미경에서 이제 최대 배율은 1000배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n 값을 조절하고 시타까지 조절해도 얘가 관찰이 안 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요 람다 값을 작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요 람다 값을 가시광선을 썼는데, 요 람다 이제 가시광선보다 람다가 더 작은 거 뭘 쓰냐면요, 전자선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식이 나왔다라는 건요, 요 파장을 극단적으로 줄여야 되는 것을 암시하고요. 즉 전자 현미경이 출현할 수밖에 없는 요 이론적인 근거를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요 람다를 줄이려고 하니까 전자선을 이렇게 엑스레이 이런 것들을 쓴다라는 겁니다. 엑스레이 또는 전자선. 자, 그래서 전자선을 가지고 이제 만든 현미경이 이제 전자 현미경인데 이렇습니다. 분해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빛의 파장을 짧게 해야 되고요. 그럼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의 빛을 써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얘는 전자선이고 이거는 전자현미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자현미경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템이 있고요. 하나는 셈이 있습니다. 자, 셈은 스캐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3차원 이제 그래픽으로 나옵니다. 그 말은 시료가 이렇게 있으면요, 얇게 금속으로 코팅을 하고요. 이 코팅된 여기에서 전자선이 이렇게 가면은 얘가 반사되는 정도를 통해 가지고 이 3D 이제 뭐랄까 이미지를 만들어내고요. 템이라는 녀석은 이러한 시료를 아주 얇게 고기 썰듯이 아주 얇게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마이크로톰이라는 장치를 써가지고 아주 얇게 시료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료가 있고 전자선이 이에 아주 얇은 시료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상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제 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셈은 이제 주사 전자 현미경이고요. 템은 투가 전자 현미경입니다. 그래서 주사 전자 현미경은 이렇게 3차원 그래픽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료의 표면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전자선이 이제 반사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검출하는 장치가 디텍터가 이렇게 현미경의 옆쪽에 있습니다. 그걸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자선을 쏘고 물질이 이제 슬라이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통과를 하기 때문에 디텍터가 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차이점만 아시면은 수능에서 모든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물질파 이론과 그것을 활용하는 전자현미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